2024년 3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출동이 가만히 앉아있어. 저까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암의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오늘 일요일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평일에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오늘은 좀 어쩌실게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평일도 너무 일도 많이 하고 이랬더니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유롭게 함께하는 일정 하고 싶다.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혼자보다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보시죠?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생활 속의 공간 들어오는 정지춘 교수와 함께 100세 건강을 위한 어르신들의 100세 식탁 비법 살펴보시고요. 양 교수의 건강 이야기, 수준양대 신경과 양현순 교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병원 이야기는 김시영 원장과 함께해요. 동네병원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고요. 질문은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 있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5시까지 건강한 아침과 함께 해주세요. 걸린 거 아니야?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일요일은 100세까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배워보는 100세 식탁 시간이죠.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출동이. 교수님이고요. 경남 거창에서 사과 과수원 농사를 짓고 계세요. 최근에 무릎이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다는 어르신 배아량 리포터가 인터뷰했습니다. 30cm를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위주로 먹습니다. 근데 밥에 콩을 2가지 이상 섞어요. 난 잡곡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너희는 좀 소화가 안 되니까.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들기름이 볶아서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밥을 먹습니다. 떠나가서 낚시도 간혹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갈치 같은 거 낚시해 오면 두고 세제 두고 이런 건데 날씨는 두고 하나씩 먹죠. 소화는 이제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있을 때는 소화가 좀 그렇대요. 그냥 물로 마시는 거는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오늘 된장찌개 김은 꼭 드신다고 하고요. 밥에 검정콩하고 흰콩 같은 콩을 2가지 이상 섞어서 드시는데요.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신가요?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근데 고기는 잘 안 드시고 두부, 콩 위주로 단백질을 채우고 계시는데 식물성 단백질 많은 거 충분한지 궁금하네요. 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만 드신다 좀 부족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경우에 몸속의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하고 몸속 흡수량이 높아져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에 필수 아미노산도 더 많이 들어있고 또 지방 함량이 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도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 보러 간다. 출동아. 엄마 보러. 콜레스테롤 있어야 엄마. 됩니다. 자, 그래서 노인에게 고기를 엄마 어딨어, 엄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되는데 뭐 삶아서 기름을 빼고 뭐 수육으로 드시거나 뭐 설렁탕, 곰탕, 갈비탕 좀 기다려. 엄마 올 거야. 생선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앉아.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앉아. 덩시평 주석 아시죠? 모택동 다음에 중국을 이끌었던 뭐 중국 공산당 혁명 1세대인데 이분은 참 오뚜기 같다는 표현도 많이 듣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가난하실 때 살았던 분인데 오히려 그래도 94세까지 사무실했거든요. 근데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식단 원칙 세 가지 중 첫째가 뭐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1대1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소식을 적집으로 삼았지만 이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했던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어르신께서 과수원을 하고 계시니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드시는 양도 적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평소에 더 챙겨 드시면 좋을 음식, 도움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기 섭취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좀 줄이고 고기를 늘리고 생선도 자주시고 그리고 계란, 뭐 시래기, 양배추, 양파, 토마토 이런 걸 매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어르신 식습관 살펴봤고요. 이번엔 어르신의 운동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운동을 노동을 하고 들에 나와서 일을 하고 허리가 아플 적에는 거꾸로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발목만 그 높은 데 철봉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거꾸로 매달렸다가 특별히 하는 운동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건강 고민 요새는 무릎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약 먹고 있고요. 허리 아플 적에 제가 하는 운동이 맞는 건지 또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속이 이렇다 불가고 답답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고 바로 한잔 하는데 다리에 지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라는 게 그게 뭐 술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르신께서 사과 농장이 활동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따로 운동은 안 하고 계시네요. 생활 속에 움직임이 많으면 운동 효과가 그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뭐 이분은 뭐 생활 속 운동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운동량이 많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노동일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거기다 운동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오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운동을 좀 즐기게 해주겠습니다. 노동은 노동이고 운동은 운동인 거죠. 자, 어르신의 고민 우선 무릎이 좋지 않고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꾸로 매달려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신대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평형 감각 유지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노동을 줄이고 좀 걷기 운동도 좀 하고 유산소 운동하는 게 좋죠. 무릎과 허리 건강에 도움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분은요 지금 그 무릎과 허리 여기에 한방 치료 받는 것보다 농장에 하는 일, 특히 뭐 아마 대부분 몸을 굽히고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또 무거운 걸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옮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허리하고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 일을 줄이는 것이 허리 무릎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줄이고 요 탕요, 목욕탕이나 탕에 들어가는 것, 수영, 걷기 운동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다고 하시는데 도움되는 음식 또 반대로 해가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뭐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음식도 체질이나 비위장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내 속이 냉하고 즉 뭐 추위를 탄다 몸이 냉하고 비위장이 허약한 분이라면은 마늘, 생강, 귤피, 뭐 계피, 뭐 수정과 찹쌀 이런 것으로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소화를 잘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오히려 산성질을 가진 보리, 메밀, 무, 고사리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머리가 쌓였거나 머리 쌓였을 때 그걸 풀어주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리고 일단 마늘 소화가 먹으니까 잘 어렵네. 안 되는 분이라면 피할 음식이 당연히 있죠. 일단 튀긴 음식, 뭐 돈가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밀가루 음식 그리고 치즈나 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식품 그리고 과일 중에서 특히 감 이런 것들이 소화에 부담을 주는 그런 거 피하시고 자 그렇지만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네? 뭐 근심 걱정이 많아서 마음이 편치 못하고 특히 신경을 바짝 많이 쓴다 그럴 때는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소화 잘 되는 음식 먹다가도 소화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만약 그런 상태 신경 써서 체했다 꽉 막혔다 그럴 때는 소화 제목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꽉 막혔을 때는 아마 침을 마셔야죠. 분리를 못하고 그러시는 거죠.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술을 줄이면 다리에 지나는 걸 예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술과 취나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자주는 않겠습니다. 이 쥐가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혈열, 피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피가 뜨거워지는 거. 혈열 이거는 피부에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또 이거 왜냐면 몸이 건조해지면 한방에서는 피도 마르게 된다. 그러면 쥐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근심 걱정이 많다면 특히 막 화를 낼 경우 열기가 음기를 숨은 상태에서 몸을 건조하게 해줄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음식 중에도 굽거나 볶은 음식, 튀긴 음식, 술, 매운 음식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또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해도 음기가 숨은 상태에서 건조증을 일으키고 그건 피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줄이고 또 술 양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고 또 사실 이분은요 일도 좀 줄이시고 아마 그 과소한 일이라는 것이 일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는 것도 줄여야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을 줄일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르신 건강에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이분은 제가 볼 때 무엇보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 무엇보다 힘든 동작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신경성 소화불량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데 그것도 역시 과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로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비위장이 자기 능력 발휘를 다 못합니다. 편안할 때는 소화 잘 시키는데 과로 있거나 혹은 신경 쓰는 소화 안 되거든요. 그 이거는 두 가지 다 하거든요. 늘 과로하시는데 거기다가 신경을 좀 많이 쓰니까 소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하니까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덜컥하고 침이 죽고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서 빨리빨리 내려가지 않고 12장 내려가지 못하고 머리 머물러 있어서 지금 위산 분비가 많아지니까 위물이 되는 죽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힘들지 않게 해줘요. 애먹이면 안 돼요. 앞으로도 12, 30년 더 위장 일을 시켜야 되는데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 줄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고 또 식사도 좀 아마 제가 보기엔 동생님 때문에 제때 안 하실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식사는 항상 제때 좀 느긋하게 기분 좋게 즐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식사를 거른다라고 한꺼번에 막참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늦게 먹는다면 평소보다 좀 적게 드셔야 되고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을 피하고 또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뭐 기력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고기를 드신다는데 그렇게 떨어진다는 걸 느끼기 전에 평소에 고기 생선을 좀 더 자주 드시고 또 가벼운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수님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생활 속의 한방 100세 식탁이었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했어요. 좋은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9881님이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나훈아 테스형. 짠짠짠짠짠짠짠짠 어쩜
세상이 왜 이래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너 자신을 알고 했어요. 재미는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아 그저 피는 꽃들이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양효수의 뇌 건강 이야기. 매주 이 시간에는 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뇌 관련 질환 및 뇌에 관한 궁금증에 관해 살펴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양효수님, 수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양 잠시 후 적재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앉아 있어, 출동이. 앉아 있어. 다 왔어, 이제 엄마 있다.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귀 윗부분 머리를 다쳐서 피가 나고 몇 번을 꿰맸는데요. 가끔 그 부위에 두통이 오네요. 진통제 먹으면 나아지긴 하는데 간헐적으로 두통이 와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라고 말하셨는데요. 교수님,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에 두통이 통행료 1,9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이렇게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뇌진탕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뇌진탕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지금 이분도 뭐 특별한 이상 소견 없었고 몇 바늘로 꿰매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가 두 개가 하나에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흔들면서 가볍게 이제 뇌 손상이 오고 그때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원래 2주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이제 집회
원칙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통이 그 뇌진탕 때문에 생긴 두통과 연관성을 짓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지속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예전에 20년 전과 비교해볼 의미로 한번 머리 사진을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어떤 검사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선 어떤 검사도 중요한데 검사 자체는 이제 뭐 CT나 MRI 찍는 건데 그런다고 이제 또 무조건 이런 분들이 다 검사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예, 우리가 두통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그런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해서 2차성 두통을 강조해야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혹시 그냥 머리만 아프지 않고 예를 들면 좀 많이 좀 어눌해지는 증상도 있는지 아니면 부체가 이렇게 둘러 보이는 공치 증상이 동반되진 않는지 아니면 좀 자꾸 졸리거나 아니면 항상 머리가 아프면 구조부터가 동반됐는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우선 머리 MRI와 혈관을 보는 머리 MRA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정말 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교통사고 이후에 그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쪽 가는 뭐 간단한 혈액순환 장애나 근육이나 인대 같은 간단한 그런 질환에도 만약에 큰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울 불안으로 해서 두통이 또 악화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머리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이런 증상이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생긴 것 같아라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보다는 검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속은 시원하시겠는데요. 지금 아플 때 진통제만 드시는데 이렇게 하신 것보다 검사를 해보셔서 그렇죠.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선 아프면 진통제를 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머리 쪽에 이게 어떤 큰 2차적으로 중요한 두통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확실히 그냥 좋아지는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이제 그쪽 혈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의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 오히려 진통제가 아니라 또 근본적인 그 혈관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진통제에 의존하신다기보다는 한번 뭐가 없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머리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려도 되겠는데요. 0632님이 보내주셨어요. 두통이 얼마나 자주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할까요? 두통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우선 보통 예방 치료하는 경우는 있어요. 원래 이제 두통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두통이라는 건 이제 급성기 두통, 그다음 만성 지금 가는 중이야. 중간쯤이야. 하는데 이제 급성 두통일 때는 말 그대로 알았어. 한 두통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당연히 10분이면 갈 것 같은데? 하죠. 10분 15분이면? 예, 예방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급성기 치료를 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8회 정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회까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건 만성 두통이거든요. 이때는 15일 동안 계속 진통제를 먹는 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예방 치료약을 통해서 두통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회 이상 또 심하면은 15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건 이제 예방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통소염제나 이런 걸로 치료할 게 아니라 예방약들은 좀 특수한 약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5339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입니다. 약 1km 앞 구간 단속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4-5번 가느라 잠을 못 자서 대학병원 수면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나마 잠들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야 될까요? 혹시 치매 걸릴까봐 걱정돼요 하셨는데요.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신대요. 교수님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게 좀 그렇죠. 이제 수면제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간 단속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항 불안제도 수면 효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이제 벤조자이아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키고 몸도 이렇게 나른하고 하다 보니까 수면 유도 효과까지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도 이제 저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또 수면의 효과를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면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요거가 이제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낮아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멜라토닌을 보충을 해드리면 또 수면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는 이런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처방 없이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우리 항히스타민제, 약간 멀미약이나 감기약에 많이 좀 쓰는 약인데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이제 수면제인데, 이 수면제 자체가 어떤 수면제를 처방받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면제 자체도 그러니까 수면 자체가 인면장애라 그래서 수면이 잘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다가 중간에 자꾸 깨는 수면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른 시간에 깨서 잠이 안 되는 게 조기 각성장애라면서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기 중기 말기라고 하는데, 요거에 맞게 약을 잘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면 수면은 확실히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근데 자주 가시네, 한두 번도 아니고 네다섯 번 가시는 것 때문에 잠을 깨시니까요. 이 수면 유지가 안 되는 편이신 거예요. 그렇죠. 수면 유지 장애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 유지 장애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초기에 수면이 잘 안 들을 때는 이제 졸피뎀 같은 이런 수면을 들게 하는 약제를 쓰고, 그다음에 유지가 안 되는, 이분처럼 이렇게 유지가 안 될 때는 오히려 이제 항우울제나 이런 약제들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에 깬다 그러면은 이제 벤조자이아민, 되게 항불안제를 쓰는데, 특히 소변 때문에 계신 분들은 사실 소변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유지장애 질환이 아닌데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치료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것만 해도 이제 수면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소변 관련된 거 관련 없이 내가 자꾸 그냥 깨서 소변이 마렵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유지장애 치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경우와 잠이 깨고 나서 습관적으로 소변을 화장실 보러 가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본인은 다르겠네요. 화장실 가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는 게 걱정이신데, 그냥 먹고 자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약을 안 먹고 자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수면제는 처방받은 거 계속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그 수면제를 처방하지
씨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도움 말씀에 순천향 의대 신경과 양영순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약 1km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서로 갑니다.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네 병원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동네 병원을 찾는 사람들, 동네 병원에서 약 3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김시영 원장님께 들어봅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잠시 후 시속 80km 구간입니다. 하나 있어요. 네. 단체로 며칠씩 숙하면서 솔로들 많이 나오고. 짝을 찾는, 찾아가는. 사실 근데 이런 비슷한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오래전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MBC 그 사랑의 스튜디오. 예. 주말 아침에 들어서 보냈죠. 저도 섭외 연락을 받은 적 있어요. 진짜요? 결혼 전에? 네, 그때.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안 나오셨어요? 아, 이 나오셨으면 찾아볼 텐데.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튼 제가 20대 때 그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스튜디오 있잖아요. 예. 자기 자랑하고 자기소개하고 노래도 부르고 어쨌든 몇 시간 이렇게 같이 녹화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짝 약 9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막 며칠씩 이렇게 같이 지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랑의 스튜디오 그것만 해도 벌써 뭐 20년이 훨씬 지난 옛날 얘기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이제 달달한 설레는 연애 감정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그 연애 프로그램을 봐도 대신에 제가 이렇게 약 3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때 주변에 행동, 생각 이런 거를 이렇게 관찰자에 있잖아요. 잠시 후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그게 재밌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반전 상황. 여태까지 A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성향이 사실은 B였구나. 우와. 예. 아니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숨겨져 있었어? 라는 몰라 이런 상황.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이제 보면서 생각해보죠. 자신에게 얼추 다 왔어. 타인에게도 또 일종의 선이 도착! 만들어지고 10, 시간이 지나면서 아 역시 그게 맞았어. 그러니까 증명이 된다. 도착 11A? 완전히 깨부시죠. 알았어. 어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기본적인 출발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연애 프로그램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하시는 게 보통 이제 원장님 환자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쵸. 혹시 거기 출연자 중에 한 분? 아이 그런 건 아니었고 예. 제가 오늘 이제 선입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다가 이제 연애 예능까지 선입견. 네. 가는 건데 이 선입견이라는 게요 사실은 병원에서도 되게 흔하게 경험을 해요.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조차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50대 중반 여성인데 이분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생각을 드시고 있는데 당뇨도 살짝이라고 하면 조금 비전문가처럼 보이니까 당뇨 전 단계 상태 그 정상보다는 조금 높은데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다른 분이 이런 분이에요. 사실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이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약도 중요하지만 식이 습관, 체중 조절, 이런 이제 생활 습관 내가 내려준 데 있다고? 중요한 부분이다. 짐작이 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틀리지. 50대 중반의 여성이다. 도착에 있어 도착. 폐경이 그러니까 도착에 있으라고 도착 버스. 이 체중 늘어나는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환장하겠네. 특히나 복부에 조금 지방이 몰리게 되는 경우. 저번에 왔던 데가 이분 병원 오실 때 아니요. 아니 내가 내려준 데 지금 내려준 데는 출발이고 나 10년 전에는 안 되는데 아유. 이런 식이 저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저도 10년 전에는 안 환장하겠네. 아, 그래서 병원에 올 때 아니 가만히 있어봐. 거기 어디 버스 있는 데로 있어. 버스 있는 데로 택시 있는 데로 건너가지 말고 나 여기 지금 위에 지붕이 따로 있지 자기 또. 체중 변화는 어. 요즘에 아니 나 여기 밑에 버스 도착 쪽으로 왔거든. 영양제 나와 있어 나와 있어. 혹시 뭐 그런 거 드시는 분 이런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으라고. 게 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어떤 습관이라는 거, 먹는 습관이든 운동하는 습관이든 그거 운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뭐 바꿔야지 하면서도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이분 50대 중반이신데 50년 넘게 엄마 왔대 엄마 왔대 엄마 왔대 엄마 아침에 바쁘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막 단기간에 막 당장 다음 달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주둥이 바라면서 엄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그냥 그게 몇 달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한테도 환자분들도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반복하다 실패하고 반복하다 실패하고 하는 한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 왔어 이제 가만히 있어. 그냥 습관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분 고지혈증 정도는 되게 양호한 상태고 당뇨도 뭐 정상으로까지는 안 가지만 하지만 당뇨병도 그런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적당히 이제 더 나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다음 얼마 전에 이제 검사할 시기가 돼서 고지혈증 수치도 보고 당뇨도 보고 해야 되니까 피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 가을 겨울 지나면서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그런 이제 대사 수치랑 수치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춥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들을 좀 혈통량도 줄고. 비축해줘야죠. 네. 아이고 이 사람이. 역시나 당활색소 수치도 그렇고 야 거기 있어야지 지금 신호등 저기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잘 놀다 오셨어요? 많이 남았는데. 올려. 됐어. 어머나 출동이다. 출동아. 오래기 내려갔어. 안녕. 자기 잠도 못 잤겠네. 어쨌든 엄마. 어쨌든 새벽부터 추워 죽겠네. 왜 왔어? 어떻게 이렇게 일로 나왔네? 앞으로 항상 여기. 저기 도착하면 나오면 바로 여기야. 수화물 찾으면. 주장해. 어제가 아빠가 데려갔죠. 응? 앉아. 응, 엄마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가만 있자. 비행기 빨리 왔네. 3시간 50분. 갈 때는 4시간. 근데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구만. 그치. 3시간, 4시간 전에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긴 있을 데가 없었고, 그 건너편에 너 어디 있었어? 그럼? 라운지, 카페 같은데 13,000원씩 내고 응. 대기하는 거야. 그건 왜 돈 내? 대기하는데? 그거는 개인 카페니까. 그 공항은 조금 해갖고 없어. 바로 출국 입국 그것만 야 해야 사람이 돼. 그렇게 많이 오는데 공항에 조금 해? 출국 입국 그것만 하는 데야.
소리국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게 커가지고. 진짜 이 공항 맞아? 그냥 정도 집이야. 깜짝 놀랐어요. 통과하는 전철 통과하는 거 저기야 이거 게이트야. 출동이 추워. 일로 와 엄마한테. 추운데 왜 데려왔어 새벽에. 비가 나왔어. 부들부들 떠는구만. 엄마가 이렇게 처음에는 나올까 말까 고민하더니 나와도 되는 줄 알고 나오더라. 맵잖아. 거의 매일 추워서 부들부들 떨어. 추워서. 술만 마시고 이런 부들이야? 저녁부터 이제 부들부들. 이따 틀었어? 습관이 된 거죠. 아, 떴는데? 히터 찬바람이 살짝 나오네.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아 이거 다 끊어야겠다. 아, 어저께 더웠어. 열심히 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진짜 몇년 전부터 표정이 떨어. 나를 나 해줄게. 원 없이 노셨습니까?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더 못 있어 나는. 아니 왜냐면 저게 텀이 적어갖고 그냥 그 할게 보라카이 안에만 있었던 거야? 딴 데 가지도 못하고? 뭐 갈 데 없어. 보라카이는 보라카이밖에 없지. 거기 가려면 2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또 가서 15분 배 타고. 바다는 이쁘지만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바다는 엄청 이쁘지. 오 비행기 떨어진다. 바다 엄청 이쁘지. 이외에 간 기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 좀 그렇게 떨어. 결국에는 이번한테 지방 가는 이유는 술 때문에 중성지방 때문에 그런 편이 있었어? 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윤아배는 시기 조절 쓰러져가지고서 왜? 협심증 와가지고 수술해서 스탠스 박았어. 지금? 그거 다시 정서방 말하는 거야? 윤아배가 또 있냐? 그거 나니 깜짝 놀라서. 언제? 아무튼 한 이틀 됐나? 어제? 심장? 아니야. 그러면은 뭘 심장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금요일날 했네. 금요일날. 갑자기 쓰러져서? 집에서? 아니 저기 뭐 회사에서. 그거 있잖아 엄마 박은 거 혈관 막혀가지고 뚫은 거 있잖아. 스트레스 했다고. 큰 건 아니야? 어? 큰 건 아니야? 그게 제일 큰 거지. 사람이 혈관이 막히면 죽는데. 어머니 멀쩡하시잖아. 엄마는 2번이나 했는데 뭘 멀쩡해. 그래? 건강검진하면 아, 지방간이 허벅지를 이렇게 사타구니를 넣잖아. 여기 그거. 부실해 사람이. 아가씨 남편. 우리 간에도 정상적으로 어머야. 일정량의 지방이 허리 수술돼갖고 허리가 안 좋아갖고 고속도로에 계속 진입하였습니다. 잠이 돼갖고.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뭐 수술할 때는 뭐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안 보거든. 어저께 전화 왔길래 뭐라고 했지. 사람이 지금 목숨이 4개나 걸려 있는데 그러고 다니느냐고 막 뭐라 했더니 엄마야. 어디 병원에 있어? 청주. 지방간 청주? 지방간 지방에? 여기 춘천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인수이가 갔어? 화요일까지 있는다. 화요일까지 입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인수이가 갔어? 아이고. 금요일날 갔어 왼쪽 인수이가. 커브에 주의하세요. 진천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청주까지 또 119 타고 갔다 오더라고. 고맙습니다. 그럼 과연 잘 가. 전체 지방간 중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을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더 많아요. 누구니? 엄마 품이 아니었으면 벌써 찢었어. 일주일 동안. 10%, 80% 정도까지도 보거든요. 밥솥도 살만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음주량이 떨었어. 떨기로 엄마 이거 닫아줄게. 이거 닫으면 되지. 이거를 닫으면 되지. 발 만들어. 비만, 악사성 지방, 어머 오늘 엄마가 놀아줄게. 환경 변화가 많고 비알코올성 지방간들은 사진이나 단독 찍지. 사진 잔뜩 찍었지. 되게. 어쨌든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동영상도 좀 찍고 막. 영상은 그게 다야. 그럴 게 없어? 그리고 물에 들어가니까는 카메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 놀아야지. 시속 8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먹는 게 시원찮아. 필리핀 음식이. 왜 필리핀 음식이 마땅한 게 없어. 그럼 그 한식집은 어디 있던가? 보기 맛있어 보이지. 한식이 제일 맛있었어. 삼겹살이랑 오늘 부대찌개 저녁.
거기서라도 좀 먹지. 그게 제일 맛있었어. 그 최무식이 아는 집 여자네 가서 먹었어? 그치? 아니요. 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 또 딴 동네겠지. 아,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필리핀이 보라카이는 아니잖아. 그건 필리핀이지. 우리는 보라카이 시내. 섬인데.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아, 진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보라카이 물 말고 보면 예쁜데 먹을 게 많다고 해요. 이정수 라디오 사연입니다. 저는 1년차 초보 마닐라나 이런 데 아니니까는 좀 덜 위험하겠구나. 아, 차라리 섬이니까. 준비하기 너무 많네요.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마세요. 뭐야? 마닐라 공항인가 거기서 내린 거 아니야? 처음에? 아니, 칼리보. 칼리브. 칼리보. 응. 칼리보. 근데 공항. 그 칼리브 공항이 그렇게 작단 말이야? 포덕지만은 아니, 그 칼리브 공항도 저긴데 카지노에 나온 공항인데. 아유 엄청 적어 자기야. 오죽하면 사람 대기실이 없어. 그냥 그치. 출국 입국만 할 수 있게끔 해놨어. 건물 하나 해놓고. 검표만 하는 거, 검표? 전철역이야? 시속 100km. 그렇게 할까? 검표는 뭐로 해? 주의 까다로워. 구간입니다. 그래도 거기 지켜주는 사람만. 저기 눈곱은 잘 뗐나 보자. 엄마가 손으로 만져보면 알지. 눈곱이 있나 없나. 어휴 왕근이 눈곱인데. 그래서 그 건우가 목욕시키던데. 그러니까는 예쁜이 냄새나. 어제 목욕한 냄새가 나. 약 800m 앞 내가 시속 목욕했나 물어보려고 100km 했지. 예쁜 구간입니다. 냄새 나서. 산책 좀 시키랬더니 시켰더라고. 건우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화영 홈페이지 이장 일상사연과 신청까지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야, 그 소머리 국밥 먹을만 하더라요. 오리보리? 맛있어? 2인분 26,000원인데 1인분에 13,000원이야? 약 300m 앞 시속 100km. 거기 저기 뭐 보라색 냄비 있잖아. 거기 하나 꽉 차던데. 잘했네. 아 건우가 그거 나는 건우가 잠시 보낸 거 후 사진이 안 시속 와갖고 100km 뭘 보낸 거 구간입니다. 같아? 사진 왔는데 왜? 아니 난 한참 있다 왔어 난. 거기다 뭐 넣고 뭘 이렇게 샀는데 긴장돼 조금은? 했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앞문 출등 잡고 있었어 아까? 내가 앞문 열면 어떡하려고 출등 떨어지게 아, 그렇게 멍청하냐? 잡고 있었어? 아니. 아, 애가 그렇게 아이 멍청하냐? 문 열면 아니지 훅 떨어지지. 딱 그새 여기 근처 와서 엄마 그러니까요. 창문 쳐다보고 앉았던데.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훅 창문 쳐다보다가 훅 떨어지지. 내가 문 열면 문 열고 둘이서 저기 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잘못됐지. 차가 글로 갈 건데. 치. 아니 야, 뭐, 우리 봤어? 봤지. 그새 신호를 보내고 왔는데 엄마 목욕시켜줘. 엄마 목욕시켜줬죠? 크락션 울리는 소리 못 들었어? 그랬어. 그거 듣고 내가 왔다 그러고 나온 건데. 나한테 바보같이 너 저쪽으로 가인 줄 알았지. 크락스 소리 저쪽에서 나갔고. 낮엔 따뜻해? 덥다니까. 나도. 똥. 밖에 볼 거야? 밖에? 밖에 봐. 올 때는 그냥 아우 잠이 들어갖고 4시간이면은 올 때는 금방 왔네 나. 볼 게 없잖아. 그냥 뭐 구경할 수가 없잖아. 아니 여기 아니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눈 떠들이 벌써 도착한다고 그러게.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소방대를 아, 이게 붙였어. 저기 봐.
좀 쉬어야지. 쉬어야지. 사람이 이게 그리고 부실해. 통원 치료를 또 받아야 될걸? 왔다 갔다 정기적으로. 일단 수술은 거기서 임시적으로 했다 오지만은 통째로 걸로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인천으로 다니는데 뭐 하는 데가 없대. 치료하는 데가. 카트 받아와서 한 번 그거 하면 조심해야 돼. 혈압 있고 그러면 겨울 같은 데는 그냥 쓰러진다니까. 나 젊은 애가 해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2번이나 해봐갔대는데 그냥 겨울에 머리 감다가 그냥 쓰러졌잖아. 심정이 어머니 전화 왔어? 어저께 뭐래? 산소에 잔디씨 뿌리러 가기로 한 거야. 그 나보고 토요일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어디를? 송월도 혹시라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금요일날부터 전화가 왔어. 오지 말라고? 오지 마라. 쉬운 건데 이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지. 인숙이가 엄마한테 잘 둘러댈 테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뭐를? 걱정할까봐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엄마는 몰라? 몰랐었지. 근데 전화가 왔길래 다 인숙이한테 얘기했어? 오기만 했어? 인숙이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랬지. 또 전화 수특이 할까봐. 왜 그러냐고 막 그러지? 아니 얘기를 했지 뭘 왜 그러냐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인숙이한테 인숙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전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전화 왔더라니까 나한테. 근데 왜 인숙이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왜 했어? 야 이거 뭐여? 집에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얘기하지. 내비 좀 풀고 가. 인천대교 안 지났나? 아니 저기 영종대교? 약 300m 안 지났구나. 영종대교야.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인숙이한테 전화 온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인숙이한테 계속 정신없는데 전화할까봐 윤아압에 쓰러졌으니까 전화하지 말라 그랬지. 구간 단속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보고 새로운 벌초 못 간다고, 수신되어 벌초 가자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잔디시심으로 못 간다고. 뭔 말이야? 인숙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인숙이 전화부터 받았다며. 근데 엄마한테 얘기했냐고. 그 엄마가 인숙이한테 전화할까봐 얘기했다니까. 얘기 전화. 괜히 쓸데없이 계속 엄마가 안 전화할까봐. 받으면 하루 수십 분도 더 할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전화를 안 치. 1분마다 할 텐데 전화. 잠시 후 구간 단속. 나한테도 전화 오면 손님이 있든 계속 전화한단 말이야. 얘기 안 하면. 그래 어머니 계속 받을 때까지 하지. 구간 단속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얘기해야지 뭘 얘기하지 마. 알고 계셔야지. 술동아 왜 이렇게 떨어? 진동이 그냥. 오래간만에 왜 아빠 찾다 소래? 아까 올 때는 얌전하게 잘 앉아있었는데 그랬잖아. 혼자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자꾸 안 오니까 그런 거. 내뱉나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뻐서 그러지. 너 주택 이뻐서 그러지 엄마가. 엄마 컵봐. 엄마 컵봐. 와. 나 놀러 간 줄은 알지? 알겠지. 아니 재산 신고할 때 지 재산이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신고를 안 해? 너무 많은가 보지 재산이. 많긴 많다. 오피스텔을 7개는 6채가 갖고 있다니까. 아유 출전 털어 큰가 봐.
재산 많아가지고 공천 취소되는 거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한 거야. 그러니까 공천이 취소가 되지. 정상적으로 재산을 늘렸으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여성을 수도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피해자들에게 연호를 표하고 사건에 대한 왜 그냥 호흡거리냐? 그러니까 그렇지. 어디 뛰어댕긴 것처럼 왜 그래? 지가 혼자 서내밀고 긴장해서 그래. 올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내가 혼자 긴장했어. 어디 뛰어댕긴 거야 애처럼. 존내 흑거리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가만히 있어.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어. 개거리지 말고. 아, 공항철도가 되게 일찍 댕기네. 버스도 그렇고. 또 올라. 손만 내고 올라. 협심증인가 그게? 협심증. 이게 혈관이 안 통하니까 피가 심장으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지. 피가 안 통하니까. 피가 왜 안 통해? 피가 혈관 좁아져서? 혈관 좁아져서 그렇지. 왜 혈관 좁아졌어? 고지혈증 이런 거? 기름이 많이 껴서? 기름지니까. 너무 고기를 같은 걸 많이 먹었나? 그거 뭐 술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아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아니 운동도 운동이고 술 많이 먹고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만 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얼굴도 힘들고 해갖고 생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 근데. 그치? 뭐 아니 결혼할 때는 되게 핸섬했잖아. 되게 핸섬했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근데 갈수록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 그러니까 푸석푸석하고. 뭘 안 발라서 그래. 뭐 운동도 안 하고. 생기가 없지. 생기가 얼굴이 메가리가 없어 보이잖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 술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래도 그 전보다 술 먹는 건 모르겠는데 식사량은 많이 줄은 것 같던데. 밥 먹는 양은 많이 줄지 않았어 옛날보다? 조절한다고. 통행료 1,9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밥 먹는 양 식사량을 줄여가지고 살 빼는 거는 나도 해봤지만 비추야. 맞는 거야. 어? 뭘 비추야. 아니, 그게 제일 왜냐면 맞는 거지. 먹는 걸 줄이는 거지. 많이 먹고 에너지 소비를 빨리 해서 빠는 게 낫지. 아니야 많이 먹고 에너지 소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냥 굶어서 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굶는 건 아니지. 효과가 없어. 그리고 이게 사람이 운동도 먹으려고 하는 건데. 먹는 재미가 또 한 재미인데. 먹는 재미가 끝내주지. 낙이 먹으려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어지간히 헐떡거리 쌌네 그냥. 아빠한테 갈 거야? 뭐 이럴 거야 그냥 불안하게.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 많은 지인들은 아직도 그를 만날 때마다 잘 시간에 내려와서 그래? 한국에 살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정도예요. 운전해 내가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 아빠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나오구나. 저자는 그 질문에 단 한 번도 딱 부러지게 대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찾는 그리고 좋은 뭔가가 그를 가장 괴롭게 한다는 사실. 약 500m 6시 반이나 7시가 돼야 화나겠구만. 과속 주의 6시 구간입니다. 반쯤이나 돼요. 6시 반 되면 화나겠는데? 화난데? 약 300m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무슨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아이씨. 먼지보다도 안 붙을 것 같은데 자기야? 여기 옆에? 붙어. 춥지만 않은 건 2024년 3월 24일 라디오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아시아를 전화해 SE 아유 가끔만 하는 거. 금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자꾸 또 틀고 들어가고 어디 반응, 누구 반응, 외국인 반응 너는 몇 시에 갔어? 정말 많죠. 리액션 어제 일찍 왔나? 아 토요일에 아까 카톡 왔을 때 와가지고 국물 끓여 먹는 거? 토요일에 일 안 가서 그랬나? 뭐야 9시 안 돼서 나간 것 같은데 내가 8시 넘어서 9시 돼서 나 들어왔으니까 9시쯤에 간 것 같다. 9시 때 내가 사무실에서 8시 넘어서 나왔거든. 내 차 한번 굴렸어? 시동 잘 불려? 굴리지는 않았는데. 시동만 걸어봤어? 대형선이야 저거.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엄마 얼굴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중앙장시장? 이거 저기잖아. 이거 저기지? 공천동. 혜정이. 공천동에 가는 데가? 혜정이 죽인데. 연세했어? 저기 어떻게 알아? 그때는 저기 보람 저기가 아니었어. 장례식장이 아니고 이름이 달랐지? 서인천 장례식장이었어. 그래서 보람상조에서 인수했나 보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로컬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이 자리에 보신 분은요. 소리아에서 태어나 시애틀, LA 한인타운을 거쳐 지금으로써 10년째 서울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이신데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웠고 지금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쓰는 크로니스트, 그리고 얼마 전 에세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다 왔어. 다 왔다. 그래서 조금 오늘 편하네요. 애들 진짜 잘 일어나서 학교 가겠지? 응? 유나 말이야. 유나 다 컸는데 뭐. 어? 아니 잠을 못 깨. 어? 잠이 많아갖고. 에이. 알아서 가겠지. 할머니가 뭐 오죽 전화를 해댈까? 일어나냐!
안 들리지. 전화 안 받으면 소리 지르면 뭐해. 올라가서 깨울 수가 있어. 뭐였어. 올라가는 동안 일어나서 학교 다가? 그래. 야, 올라가는 동안 씨 갔다가 퇴근하겠다 씨. 그럴 수도 있어. 통풍.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왔어. 진짜 행복해요. 네, 행복해서 맞아. 좀 기억에 남는 리뷰나 반응 같은 것도 있으세요? 글쎄요. 한 정도 어차피 돈을 빌려서 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해요. 근데 저는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4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거의 어지간히 떨어쌌네. 출판사와 같이 또 프로젝트 재미있습니다. 이상한 걸 이상하기보다 좀 신기한 거예요. 저는 영어를 쓸 때 심표하면서 쓸 때 그렇지 않아요. 심표 쓰지 않아요. 바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에세이를 구별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또 재미있는 준비로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서울에서 지내신 지 벌써 10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 한국에 오셨던 게 10년 전인가요? 예, 그거 좀 애매한 것이 처음 왔을 때 10년 전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살기로 한지 10년 넘었어요. 2012년 그쪽 했어요. 근데 그때 아니다면서 좀 생각이 나면서 시속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제대로 된 집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10년째예요. 대략 한 10년 정도 이제 되셨군요.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 살아있는 97호네. 네, 그렇죠. 그때도 한국에 대한 이주수도 청도 거야? 한국에 살았으면 청도? 아. 건물주일 거야. 그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유소 한 7, 8개 될걸? 한국어를 공부한 지 한 7년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국 쿵쿵. 보지 않으면 좀 안타까운 쿵쿵. 그래서 그건 10년 전 이야기였어요. 한번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해야 됐어요. 네, 도전으로 오셨군요. 차가 근데 이제 조용했었는데 자꾸 떠오르고. 가장 놀랐던 점이 이게 그 미국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죠? 맞아요.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언니 어몽길이랑 여기 계양산 사진 찍은 게 나 인터넷에 도로쟁이더라. 어몽길에 그 걔네 때문에 어몽길 때문에? 언니 말고
그 어몽길이랑 일부러 온 거야? 원희룡이랑 일부러 온 거야. 어몽길 일부러 온 거야? 어. 근데 등산복 입고 왔어? 일부러? 태양산에 등산복 입고 오지 뭐 양복 입고 와? 아 그래서 그냥 컨셉으로? 컨셉으로?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루스로 갔던 카페 주정차 단속 어몽길이 지역입니다.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면은? 원희룡 때문에 도로댕겼겠지. 아 사진이 어몽길이가. 말이야. 어몽길이 때문에. 사진은 어몽길이 때문에 돌아다니겠지 뭐 원희룡 때문에 돌아다니라고. 어우 쭈둥지. 아니야 아빠 저거 붙이고 온대. 아빠 저기 있잖아. 한국이 세계에서도 외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나라 유명한 나라고 그래 아빠 오는데 뭘 뿡뿡이야. 씨 삐뚤어 붙여졌어. 삐뚤이야.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아이고 아이씨야. 집에서 잠자지 뭐하러 따라와갖고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다 왔다. 출동아 다 왔다. 잠시 후 집이 시속 가까워질수록 더 50km 신호 좋겠다.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지하차도 타도 되겠네. 왜? 퇴근하셔야 되잖아. 지하철 타면은 어디로 나와? 우회전할 수 있나 그러면?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휴, 밤에 콩대.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이 안 되나? 될 건데? 60km 신호 위반 저 과속 끝에 주의 가서 구간입니다. 저 끝에 가서 지하철도 옆으로 나가는 길 있잖아. 저기도.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에는 지금 뭐 한국어 수업에 신청하기 어렵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학생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거려? 수업 대신 일본어 수업 들었어요. 왜냐면 일본어 수업 들으면 아마 그 수업에 뭐야? 학생 있을 수 있어서 뭐 전기 버스다. 연습할 수 있는 한국 학생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잘 됐어요. 결국에는. 결국은 한국 학생을 만나셨군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부터 영국 신문 더 가디언이라는 신문에 한국에 대한 글을 기고를 하셨었다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이번 책에도 포함이 된 거죠. 그때 가디언은 가디언 시티즈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디언 시티즈에 기고했어요. 한국 어버니즘, 한국 도시 건축,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갔고 송도에도 갔어요. 그 시대는 외국인들이 송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관심 좀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좀 송도에 대한 관심 많은 편집자에게 요청 많이 받았어요. 그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한국 어버니즘에 대한 기사 썼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한국의 인식 좀 만들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한국의 도시들에 대한 썼죠. 그 도시를 이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서울이 도시 서울은 기본적으로 산에 가려고 사람들이 좀 모여있네. 미국 잘 아셔서 미국에는 뉴욕도 있고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못 들어가는 거요? 들어가. 들어가죠? 도시들은 미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없죠. 들어가야지. 분홍색 따라가면 다 그니까. 계속 따라가면 또 한 바퀴 돌아야 돼. 깜빡하면 그냥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출동기. 해가 다 밝았다.
여기는 거주자 우선 아니야? 거주자 우선. 거저 우선이야. 약 알았죠?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여기 위반 거저 과속 우선 주의 써있네. 구간입니다. 근데 주차장이 너무 이거 바짝 붙어 있다잉. 그러니까 여기 가는 거라. 차 한 대 갱신이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차.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긴 데는 안 시켜줬나? 어? 긴 데는 목욕 안 시켰나? 세세하게 했겠어? 몸뚱이만 시켜줬나 본데 긴 데는 누런데 하도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응? 뭔가 기는 안 해줬어? 기가 누렇네. 기. 그때 우리가 손때 묻어갖고 우리 손때 묻어서 기도 사람도 기 잘 안 닦잖아. 시속 50km 아 기속은 안 말고 신호 끝에 위반 물 안 과속 주의 들어가게 이렇게 닦아야 구간입니다. 되는데 얘 기, 속 가끔 병 갈 때 해달라고 그러는데 깨끗하대. 나도 못해 얘 가만 안 있어서 기.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이번에 들어가야 거죠. 뭘 헤헤거려 시켜 아우 산소에 노랗게 다 잡혔네. 진달래 개나리도 폈어. 진달래 저번에 봤잖아. 개나리도 폈어? 사무실 앞에도 개나리가 이제 나오려고 해. 그래 이제 따뜻하게 나오고 9월동 같은데 햇빛 따는 데는 다 그새 나왔고. 신을 제대로 걸렸어. 여기 지금 매화꽃 이쪽은 다 폈어. 어우 지금 하얗네. 그나마 좀 빨리 피긴 하더라. 어.